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진행을 맡은 강예린입니다. 대박플러스 개편을 맞아 새롭게 변신한 저희 대박플러스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 국내 증시 상황과 함께 최고의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을 속속들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JDI 파트너스의 김효동 전문가, 한준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93포인트 상승한 1974.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 기관의 878억 원대 순매도세로 12일 연속 팔자세를 보여 시장은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개인도 443억 원을 팔아치운 데 반해 외국인은 홀로 98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등은 올랐지만 현대차, 삼성물산, SK하이닉스 등은 하락했고 거래 정지가 해제된 삼성엔지니어링은 4.52%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10포인트 상승한 693.44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업종별로는 화학과 금융, 컴퓨터 서비스, 의료, 정밀기기 등이 상승 마감했지만 섬유 의류는 5.68% 하락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이상 급등세를 지속했던 코데즈 컴바인의 경우 하락세로 전환해 6.68% 급락했고요. 대장주 셀트리온은 1.80%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효동 전문가님. 네. 오늘도 역시 시장이 관망 심리를 벗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루한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우리 국내 시장 최근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었죠. 우리 국내 시장도 일단 날씨처럼 기분 좋게 따뜻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 시장 두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최근 2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산유국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36달러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었죠. 자, 이러한 부분과 함께 외국인,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부분, 유가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 앞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준호 전문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요.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700 목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700의 강한 지지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매수 물량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조정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결정 이후 강한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최대 이슈는 코데즈 컴바인인데요. 유동 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급등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들어갔다가 오늘은 하락 출발 이후 장중 카카오를 제치고 시총 2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결국에는 전일보다 6%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같은 가격 급등락 이어지면 투자 위험 종목으로 매매 정지가 될 수 있으니 매매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코데즈 컴바인에 밀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져 있는 카카오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최대 드라마 제작 업체와 다음 웹툰을 공동 제작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효동 전문가님께서는 관심 종목 없으셨나요? 관심 종목 당연히 있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 농심입니다. 이 농심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라면이죠. 라면 중에서도 이 농심이 짜왕이 현재 매출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짜왕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원래 농심의 매출 1위가 바로 신라면입니다. 이 신라면 매출을 넘어섰다. 그게 바로 짜왕이죠. 이 짜왕 매출로 인해서 농심의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2016년 실적도 앞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농심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 분들의 국내 증시 흐름, 상황,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포문을 열어주실 한준호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급등주를 기똥차게 포착하는 눈을 가진 오늘 기법 강의 첫 번째 주인공은 퀀트 트레이드로 최고의 수익을 준비하는 한준호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D 파트너스 한준호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퀀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퀀트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트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사용이 되어오던 용어인데요. 경제학 분야의 접목이 되어서 최근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자체는 계량, 즉 측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뜻은 통계 근거에서 확률적 우위를 추정하는 계량 분석 방식이라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수리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조건을 특정 기간이나 횟수 동안 반복해서 수행하는 방식을 퀀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동전 던지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5대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번을 던지게 되면 운에 따라서 연속으로 앞면 또는 뒷면이 10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번, 1000번 반복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운이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5대 5의 비율로 수렴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확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한쪽 면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은 한쪽 면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쪽 면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커지게 되겠죠. 100번, 1000번 반복 시행을 한다면 6대4 또는 7대3의 확률로 해당 면이 밑으로 갈 확률이 높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매매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매매에서도 특정 조건을 확률적 우위를 점할 수만 있다면 반복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누적 수익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매매 기법은 예전부터 사용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있을 때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헤지펀드가 세계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 1위를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연봉을 1조를 넘게 받아갔는데 해당 매니저가 속해 있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다른 펀드들의 수익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펀드의 구성원들을 보고 나니까 경제, 경영 관련 상경계열 전공자들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같은 이공계열 전공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순수하게 통계적 분석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식 투자 방식이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이 있는 것처럼 액티브 방식 내에서 펀드 매니저 또는 투자자들의 직관에 의한 방식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퀀트 시스템의 평가는
승률과 손익 비율의 조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비단 퀀트 방식 트레이딩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매 기법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인데요. 단순하게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승률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손실에서 나머지 99%의 수익을 전부 다 날려버린다면 누적 수익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한 번에 아무리 큰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승률이 지나치게 낮다면 누적 수익을 기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의 매매일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승률 그리고 손익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매기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률과 손익 비율의 조합은 이 비율이 나와야 하는데요. 만약에 승률이 30%로 낮다면 손익 비율은 1대 2.3 이상으로 높아야 합니다. 반면에 승률이 70%로 높다면 손익 비율은 1대 0.4 이상만 나와도 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승률과 손익 비율의 조합에서 이 이상의 비율이 나와야만 누적 수익을 기록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퀀트 트레이딩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매매 기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매 기법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안내드릴 퀀트 트레이딩 방법은 신고가, 신저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이 매매 기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무섭기 때문이죠. 차트 오른쪽 맨 위 끝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안 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치를 뽑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 신저가 매매 기법, 최근 시장에서 승률 30%, 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낮지만 장이 좋을 때는 40%까지 승률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손익 비율도 흐름이 조금 안 좋을 때는 1대 2.5 정도, 좋을 때는 1대 3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합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신고가, 신저가가 돌파됐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나 보겠는데요. 우선은 한국전력 차트입니다. 오랜 기간의 횡보를 이어온 상태에서 강하게 고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수를 추격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100%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추가 시세를 이어갔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당시에 신고점이라고 여겼던 부분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추격을 하시는 것을 절대 겁내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예로 신저가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포스코 차트인데요. 포스코 차트 역시 오랜 기간의 횡보를 거치면서 저점을 돌파해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다들 매수를 생각을 하시겠죠. 저점 매수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포스코가 설마 반토막이 나겠어 라면서 매수를 잡으실 텐데, 이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포스코가 65% 이상 하락하면서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지붕 뚫고 하이킥이고, 신저가를 갱신을 하면은 바닥 뚫고 지하실입니다. 달리는 추세에 올라타는 그러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제가 가져온 종목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인데요.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고점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강하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대 항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힘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 41,500원, 목표가는 5만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융합사업 부문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또 이란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특수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번 주죠.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동결하면서 엔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S 산전의 경쟁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태양광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엔화 강세에 따라서 LS 산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선창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창산업 역시 저점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고점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LS 산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게 아니라 고점 돌파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죠. 네,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0%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최근 미얀마 합판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생활용품 그리고 화장품 포장재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요.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안정성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안내드린 신고가, 신저가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 종목에 대한 예시와 또 추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퀀트 트레이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통계와 확률에 기반해 분석을 하는 그러한 매매 방식이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매매 방식입니다. 퀀트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이 될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수동 매매로, 수기 매매로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고가, 신저가 매매기법 외에도 전 앞으로도 이 퀀트 방식의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시간 이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저희 퀀트 트레이딩과 함께 심리적인 부담 없이 트레이더나 투자자의 직관이나 감이 필요 없는 데이터에 기반한 확실한 매매 기법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준호 전문가와 함께 퀀트 트레이드로 최고의 수익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법 강의는 급등주를 기똥차게 포착하는 눈을 가진 김효동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이다이 파트너스 전문가 김효동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급등주들 되게 좋아하시죠? 이 급등주들을 추격 매수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지금 막 속으로 약간 뜨끔하셨을 거예요. 이 급등주들을 급등 중에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급등 전에 이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가 일단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강의에 앞서서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표정이 어둡죠? 원래 또 어두운 사람이 아닙니다만 사진이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시작에 앞서서 또 급등포 이름은 약간 이상할 수가 있지만 이 급등주들을 기똥차게 포착한다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급등주들을 너무 쉽게 보신다.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시면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급등포 기법, 급등주 급등 전에 매수를 포착하는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급등포 기법에서도 종류가 많죠. 이 종류가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코풀기, 가격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왜 코풀기냐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코도 밑으로 풀듯이 이 가격 조정도 주가를 하락시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이 W 패턴이죠. 이 W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입니다.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 이 급등포 기법을 약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 다는 못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정, 이 기간 조정은 다음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두 조정과 함께 마지막 반등할 때 매수 포착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이 코풀기 가격 조정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풀기,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격 조정은 들어봤는데 자세한 뜻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다. 이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이 왜 하락시키냐? 이 개인들의 손절을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간이다. 이 주가들을 올리는 건 개인들이 아니죠. 왜냐? 이 개인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가를 올리려면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들,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게 되는데 이 주가가 또 쉽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단타 세력들, 그리고 이제 뭐 고점에서 물렸던 우리 개인들의 뭐 물량, 그런 물량들을 손절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 일부러 하락시켜서 팔게 만드는 거죠. 이 하락을 계속해서 시켜서 이 개인들의 손절을 시키는 구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풀기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절대 버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차트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일봉 차트가 바로 SDN 일봉 차트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급등포 종목이었던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차트, 이 그림만 봐서는 캔들만 보이죠. 이 캔들만 봐서는 이게 하락 추세인지 무슨 물량이 나온 건지 아니면 가격 조정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캔들만 봐서는 뭐 하락 추세 같기도 하고, 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캔들만 봐서는 속일 수가 있다. 이 캔들이 이 투자자분들을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 지표 뭐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그 이전에 보셨던 캔들에서 이 거래량만 추가했어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죠. 이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이 아마 상한가를 갔었는데,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아닌지 아나요? 모르죠? 자, 거기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거래량이다.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 보시면 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죠? 이거는 상승할 때 이 거래량의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뭐죠? 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구간이다. 이 코풀기 가격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거래량만 봐서도, 가격 조정이라고 확신을 하시면 안 돼요.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확률적으로, 가격 조정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 그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면서 가격 조정일 확률이 높아지면서 다음 구간이죠. 이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을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가격 조정에 가장 큰 확신을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였죠. 아까 보시는 화면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 거래량이 없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해봐라. 가격 조정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지선을 반등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확하게 반등을 했죠. 자, 이러한 부분. 이 지지선을 반등을 한다는 것은 이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지지선을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합니다. 자, 이러면 주가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그런 지지선 반등이다.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보시면 지지선을 반등을 하면 이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제가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윗꼬리 양봉이죠. 이 윗꼬리 양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 시가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에서 밀리는 모습이죠. 자, 이런 캔들에서는 보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캔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이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원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지선 반등을 하면서 이 윗꼬리 양봉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전에 이 부분이었죠. 주가를 하락시키는 구간은 이거는 가격 조정이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손절시키게 만드는 속임수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가격 조정의 확률이 굉장히 확실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STN 같은 경우에는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이 지지선 반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STN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상승을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급등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이었죠.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지지선 반등해주는 모습. 뭐 중간에 윗꼬리 양봉 캔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 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가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뭐 바닥권 대비였죠. 이때 지지선 반등 대비해서 거의 고점 부근, 거의 한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100%에서 100%밖에 안 나왔네. 뭐 중국, 다른 주가는 10배 이상도 나오는데, 급동포 종목들은 2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은행의 이자 얼마입니까? 이자 2%도 안 돼요. 은행에 돈 맡겨서 이자 2%도 안 나오는 그 퍼센트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연간 20%만 나도 굉장한 수익인데 100% 이 단기간입니다. 이 정도가 거의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한 달 만에 100%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급등포 종목들은 물론 상승한 종목들도 많겠지만
물론 실패했던, 하락했던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다만 급등포 기법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급등포 종목 SDM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 한 종목 가지고 근거가 되겠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등포 종목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오리엔트 바이오입니다. 이 또한 급등포 종목이었던 매수 포착이 되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캔들로만 봐서는 이게 뭐 하락 추세인지 물량이 나오는 건지 가격 조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그림만 봐서는 하락 추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지표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표 바로 뭐죠?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래량이 왜 중요해? 캔들도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 주식을 사고 팔고 이 돈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죠. 캔들로만 봐서는 하락이 나오는데 이 하락할 때 거래량, 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낮게 나왔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격 조정이 확신이다. 이게 아니고 가격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면서 다음 지지선 반등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지지선 반등. 또 정확하게 지지선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근데 이 부분도 윗꼬리 양봉이 나왔네요.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던 SDN 종목과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캔들도 지금 윗꼬리 양봉이죠. 윗꼬리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다. 하지만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가격 조정일 확률이 거의 확실적이다. 확신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지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 지지선을 반등을 못하고 이탈을 한다.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 관리를 못한다는 거죠. 맞죠? 만약에 세력들이 그 전에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해온 상태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 지지선, 그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지지선을 이탈을 한다면 그건 절대 관심을 두지 마시라. 관심 종목에서 아예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급등포 종목 오리엔트 바이오, 이 코풀기 가격 조정이 확신이 되는 종목,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주가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저점이 높아져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일 주가는 하나님도 모른다. 신도 몰라요. 그래서 확률만 있는 건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나왔죠? 제가 너무 급등 나온 종목만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급등포 종목들이 급등이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코풀기 가격 조정이죠. 그 이후에 지지선 반등해주는 모습. 자, 지지선 반등을 해주면서 윗꼬리 양봉이 나왔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대비 이 부분에서 고점 부분인 지금 기간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 만에 98%나 급등이 나온 모습. 아까 은행 이자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간 주식 투자로 20%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포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은 그런 퍼센트와는 비교할 수 없다.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오리엔트 바이오와 그리고 SDN 이 두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100% 이상 수익이 났고 9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던 건 이 급등포 기법에 포착되었다. 이 급등주들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급등 전에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리스크를 좀 줄이시면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코풀기 가격 조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또 해드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강하게 상승한 후에 주가가 하락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화면이 그 캔들로만 봐서는 하락 추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화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만 해주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캔들만 보시면 안 된다. 이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보조지표 바로 뭐죠? 거래량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기법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낮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건 가격 조정, 코풀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지지선, 이 지지선 반등이 나와줘야 이게 코풀기 가격 조정이 조금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어느 정도 확신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아신다면 이 가격 조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가 있다. 캔들의 속임수를, 이 거래량과 함께 코풀기 가격 조정을 아신다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포 기법에서 이 코풀기 가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강의만 계속하면 지루하죠. 많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지루한 강의 이후에 이 급등포 기법에 포착된 종목, 바로 두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지금 절대 눈을 떼시면 안 되겠죠. 자, 급등포 종목 첫 번째 종목, 바로 엘컴텍입니다. 엘컴텍 어느 정도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약간 생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성 엘컴텍이었죠. 한성 엘컴텍이었다가 그 파트론, 갤럭시 S 부품을 공급하는 이 파트론이 인수를 하면서 이 엘컴텍 사면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 모회사 파트론이 갤럭시 S 이 부품 모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 이 모회사가 파트론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 엘컴텍에 물량을 넘겨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자회사가 수익이 나야 이 모회사도 실적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량을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그냥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대폭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를 하였다. 근데 제가 또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엘컴텍 실적입니다. 2014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였죠. 2015년도 실적입니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재작년이었죠. 재작년도에서 얼마였죠? 320억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파트론이 인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그런 기간이었다. 하지만 그 갤럭시 S 부품 그 공급으로 인해서 물량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대폭 증가했어요. 아무래도 매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성장성이죠. 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이 매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매출이 91%나 증가를 했고요. 일단 기업 매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뭐 100원의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100원을 팔아서
10원도 안 남으면 계속 적자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무려 228%나 증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종목들 또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가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웰컴텍 일봉 차트인데 급동포 기법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할 수가 없죠. 급동포 기법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셔야겠죠. 왜냐? 실적이 증가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못 올랐죠. 거기에다 지금 급동포 포착,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매수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종목은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목표가 높게 잡고요. 매수도 중요하지만 손절가 굉장히 중요하죠. 리스크 줄이시는 전략 1,700원 들이시면서 손절가 오면 무조건 리스크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웰컴텍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급동포 종목 바로 웅진에너지입니다. 우리 웅진에너지 태양광 업체죠. 지난 태양광 업황이 치킨게임 이후로 굉장히 하락폭이 나오면서 실적이 어닝 쇼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태양광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이 3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 이러한 부분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과 함께 그 태양광 업황도 기대가 되고 이런 수요, 태양광 부품 모듈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또 그냥 증가한 게 아니죠. 대폭 증가했죠. 예, 그 실적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매출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다만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였죠. 2014년도 때 이때 태양광 업황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태양광 수요와 앞으로 전기차 이후에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될 게 바로 태양광이죠. 이 태양광이 수요가 늘어남으로 이 영업이익이 무려 100% 이상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종목들이다. 자, 그래서 이 급동포 종목 웅진에너지 실적 면에서나 이런 태양광 업황 면에서나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 왜냐? 급동포 기법에 포착됐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이 정확하게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매수 포착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지지선 반등했죠. 이건 가격 조정이 거의 확신할 수가 있다. 자, 그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2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웅진에너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SD엔과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처럼 단기간 안에 100%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확신이 아니죠. 확신이면 뭐 다 워렌 버핏이죠. 하지만 확률만 높은 그런 기법에 포착된 종목이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 드리면 목표가 이것도 높게 잡아야 되죠. 현재 주가가 거의 한 2,000원 부근인데 목표가 4,000원. 매수가는 그 시초가로 잡기 때문에 목표가 4,000원 잡아드리면서 이 손절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손절가 리스크 줄이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1,500원 리스크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급동포 기법, 코풀기 가격 조정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급동포 종목 기법에 포착된 두 종목 바로 웰컴텍과 웅진에너지 이 두 종목들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법 강의 때는 2강 우리 기간 조정 W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법 강의는 김효동 전문가의 급등주를 포착하는 기법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분들 첫 번째 강의였는데요. 소감 어떠셨나요? 네, 오늘 첫 방송, 그것도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서 긴장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제가 전달하려던 정보가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벽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지루하게 이어졌던 장 내일 이후 시장 변동성 좋아지면서 좋은 장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효동 전문가께서도 첫 번째 강의셨는데 첫 번째 답장이 굉장히 여유 있게 잘 하셨습니다. 네. 소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그 급등주들을 급등 전에 매수 포착하는 그런 급동포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게 이름 자체가 급동포이기 때문에 똥자가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등주들을 기똥차게 포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급등주들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 급등포 기법, 급등 전에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우리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급동포 기법에 대해서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급동포 종목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자, 그러신 분들은 우리 서울경제TV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이 대박 플러스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김효동의 급동포 기법 강의와 종목이 소개가 또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9시까지 꼭 오셔서 실시간 채팅과 함께 그 기법 강의와 급동포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대박플러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플러스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대박플러스 강의 다시 보기와 무료 공개방송 등 다양한 정보를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